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퀀트 논문 읽기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논문은 뭐냐면, 이런 건데요. How do investors form long-run return expectations? 라는 페이퍼입니다. 이거는 저희 퀀터스의 전신이죠. 저희 퀀터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AQR이라는 회사의 팩터 투자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리고 AQR 스타일대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멀티 스트래터지를 쓴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발간됐던 페이퍼 하나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번역하면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장기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을 할까? 라고 하는 페이퍼고요.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발간이 되었고, 요게 여러 파트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게 시리즈거든요. 시리즈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시리즈고, 이제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파트 2, 뭐 3 계속 올릴 겁니다. 근데 요 페이퍼가 제가 어저께 그저께 올렸던 영상이랑 좀 띠임이 비슷해요. 뭐냐면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지금은 좀 위험하다. 근데 이거 많이 오해하시던데, 저는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그러니까 10년 보고 투자할 거 위험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단기는 모릅니다. 단기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악플 다시는 분들 좀 이 말 꼭 들어주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린다는 거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논문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사실 논문이 되게 긴데 요약해보면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정할 때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차의 압류율을 봐야 된다. 압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의 압류율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건데, 현재의 수익률과 밸류에이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겠죠. 케이프라고 하는 게 있죠. 케이프라고 하는 거의 역수를 취해보면은 이게 이익 수익률이라고 해서 현재 기업들이 내고 있는 이익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케이프의 역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현재 지수가 고평가되어 있느냐의 역수죠.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다음 실질 수익률과 0.52% 상관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현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을수록, 그죠? 이익 수익률 역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면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백미러를 보는 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미러는 뭐냐면 최근 주식의 10년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수익률이 어땠는가 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이거는 함정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리얼뷰 미러라고 적혀있죠. 이게 백미러죠. Past 10 years return. 그러니까 과거 10년의 수익률과 그리고 다음 10년의 수익률의 상관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관성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0.37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과거 10년이 좋았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미래 10년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과거의 수익률이 좋아서 어떻게 됩니까? 미래 10년은 안 좋았습니다. 그죠? 반대로 가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래프가 반대로 갑니다. 최근 10년이 안 좋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10년은 좋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의 수익률과 이제 미래의 수익률이죠. 미래의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즉 과거가 좋았으면 미래는 안 좋은 거고, 과거가 안 좋았으면 미래는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주식이 과거 10년 동안 아주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린다는 거죠. 논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장기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여기에는 객관적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일단 객관적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시장 전체가 요구하는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라서, 그죠? 기준금리가 얼마라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리스크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했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은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과 현재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명확히 따져가지고, 그죠? 밸류에이션을 해서
수익률이 어떨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걸 저희가 객관적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제학 측면에서 되게 합리적인, 그죠? 되게 합리적인 그런 기대 수익률의 추정 방식입니다. 이걸 저희가 객관적 기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고, 이건 우리가 전진적 밸류에이션이라고 불러요. 이제 논문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차의 압률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다. 이건 뭐냐면 되돌이식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은 개인이나 애널리스트나 기관들에게 가서 설문조사를 돌려서요. 설문조사를 돌려서 이제 미래 수익률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거기에서 나온 답변을 가지고 산출한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그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즉 정성적 판단이 담긴 기대치이다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주관적 기대 수익률을 물어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거의 성장과 수익률을 연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겁니다. 이제 시중에 아무한테나 가서, 주식하는 사람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미국 주식이 향후 10년 수익률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말을 하느냐, 미국 주식의 과거 평균 수익률이 대략 8%였으니까 미래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이제 길 가다가 아무나 주식하는 사람 자꾸 물어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할 거예요. 이게 사실 답변하기 쉽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디폴트로 패턴을 찾는 동물이기 때문에 과거 10년이 이랬으니까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단 말이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현재 뭐 S&P의 PER이 얼마고, 뭐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얼마니까 뭐 그렇게 됐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찾기가 거의 힘들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가 이랬으니까 미래도 대충 그렇지 않을까? 특히나 장기로 본다면 그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프의 역수, 즉 이제 이익 수익률을 보게 되었을 때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었으면은 그때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었으면은 그때는 주식이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 실질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플러스 0.5인 되더라. 이거는 참고로 아주 길게 본 겁니다. 1800년이죠. 1871년부터 지금까지 본 거예요. 데이터를 아주 길게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상관성이 0.52다 플러스. 이건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불안하긴 하지만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인다. 뭔 말이냐면 최소 얼추 방향을 맞춘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자료란 말이죠. 자, 반대로 주관적 수익률, 그죠? 주관적 밸류에이션 있었죠? 이게 뭐였습니까?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 밸류에이션, 즉 과거 10년의 수익률, 이거는 그 직후 10년의 수익률과는 상관성이 마이너스 0.37이다 라고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건 뭔 말이냐면은 상관성이 마이너스죠. 이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 10년이 좋았으면 그 직후 10년은 반대로 안 좋았었고, 과거 10년이 안 좋았으면 그 직후 10년은 반대로 좋았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주관적 밸류에이션, 주관적 기대 수익률은 이제 완전 반대로 움직였었다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아주 긴 데이터를 보면 그랬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걸까? 라고 하는 걸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과거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의 장기 EPS 전망,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체의 그 EPS라고 하는 게 그 어닝이죠. 기업체의 어닝이 얼마나 성장할 것 같은가 라고 하는 걸 물어봤을 때도 똑같은 트렌드를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도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10년의 성장과는 플러스 0.2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실제로 다음 10년의 성장과는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더라. 즉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을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이 그 장기 전망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객관적 수익률이죠. 객관적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논문에서 이유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고 과거가 이랬으니까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객관적으로 그래서 현재 밸류가 얼마고, 그래서 뭐 현재 그 대략 그 주가 레벨이 이 정도니까 미래 밸류에이션 봤었을 때 대략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당연하겠죠. 왜냐, 과거에 올랐으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높아져 있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종종 까먹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이 얼마나 장기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 주관적 기대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1년 내에는 유효하다는 말을 해요. 즉 우리가 모멘텀 현상이라는 게 있죠. 모멘텀 현상. 이게 AQR에서 자주 쓰는 그 팩터 중 하나인데 모멘텀 팩터의 정의가 뭡니까? 최근에 잘 나간 게 미래에도 잘 나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수익률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동안 이 모멘텀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 잘 통한다 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걸 사니까 또 올랐다.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데,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이 모멘텀이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 즉 평균 회귀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강화된 다음에 장기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게 아니게 되니까 이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 위험하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자료와 같이 이게 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는 과거 수익률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이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하나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건데, 30년 평균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장기 평균이 유의미하다고 얘기를 해요. 즉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8%다 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느냐, 30년 이상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8%였으니까 그러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적 기대 수익률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주관적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계속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10년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 수익률과는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의 차이도 있어요. 이게 그 실제로 있었던 연구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게 2014년도에 진행됐던 연구입니다. 이게 이렇게 적혀 있죠. 그 갤럽에서, 그러니까 갤럽이라는 데가 미국의 그 설문조사 기관이죠. 갤럽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냐 라고 하는 것과 과거 12개월 수익률을 놓고 봤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이 완벽히 똑같이 움직입니다. 뭔 말이냐? 과거 12달 동안 수익률이 좋았으면 사람들은 미래에도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과거 12개월 수익률이 안 좋았으면 미래도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답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최근 수익률이 좋을수록 더 낙관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여기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죠. 인스티튜션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즉 기관들은 밸류에이션에 더 앵커를 두고, 즉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주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개인과 기관도 여기서 차이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이 장기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논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텐데, 최근에 역사적으로 긴 강세장이 미국 주식에 나왔고 동시에 고평가가 동시에 출몰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하워드 막스가 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똑같은 얘기인 건데, 2009년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S&P의 평균 수익률은 약 11%였습니다. 역사적 평균이 8%보다도 더 업인 상황이죠. 그리고 23년, 24년에 특히나 미국 주식이 좋았어요. 30%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대한 좋았던 기억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매우 팽배한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하워드 막스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뭐 PER, 뭐 버핏 지수, 그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이 미국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시장이죠. 선진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치에 와 있습니다. 대략 72%나 돼요.
미국 주식이 대략 72%나 되는 선진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밸류랑 상대 비교를 했었을 때도 지금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미국 주식이 역사적 밸류에이션 최고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주식의 장기 수익률이 이제는 뒤집힐 단계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AQR의 조심스러운 의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미러의 유혹이 강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과거 수익률이 좋아 보일 때가 근본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전진적 밸류에이션이 극한으로 가는 시기에는 더더욱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년 주기의 반전을 염두할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이 2000년대, 2021년대와 같은 시기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단서를 답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단서를 달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3년에서 10년 이상, 즉 장기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 1년을 보고 투자한다면, 그죠? 그때는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분명히 있기는 해서 단기적으로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미장이 내린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보고 투자한다면 오를 수 있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죠?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까지 시장을 살려놓겠죠, 그죠? 그럴 거기 때문에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3년, 10년을 보고 장투하실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리 좀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 3년, 10년 되게 길게 보고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non US 마켓,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중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은 이제 이 논문이 파트 1이죠. 파트 1입니다. 파트 2, 3가 별도로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제가 별도로 또 해석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럴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이제 다음번 영상 올라갔을 때도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